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 지필고사 시험 대비 내용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59페이지입니다. 자, 59페이지를 보면 1929년. 자, 1929년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났죠. 1929년. 자, 국내적으로는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해 11월 3일에 광주 1고 옆에 있는 광주 학생 운동 기념탑에서 그 이제 뜻을 기리고 있죠. 자, 29년은 또 국외적으로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대혼란이죠. 자, 미국은 그 혼란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취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들의 경제적 위기를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중일전쟁, 더 나아가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군수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물자와 인력 이 두 파트로 구분해서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남한보다는 북한이 지하 자원이 더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은 북한 지역의 중화공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는 이제 식량을 강제로 거두어 갔고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 집에 있는 쇠라는 쇠는 금속은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자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거기 교과서 59페이지 밑에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사건 더 알아보기, 여자 근로정신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내용 꼼꼼히 다 살펴주기 바랍니다. 자, 문맹 퇴치 운동.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까막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생활 개선, 문자 보급 등을 내세워 계몽운동을 전개했고요. 언론사들이 이제 힘을 더 보태게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언론사가 어떤 그 계몽운동을 했는지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조선건국동맹, 제가 수업 시간에 여운형,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거 세 개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일단 여운형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가운데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전에는 조선건국동맹,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자, 여운형이 패망 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죠.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조직을 합니다. 어떤 조직? 조선건국동맹. 자, 조선건국동맹이 조직된 이유는 뭐다? 일제의 패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if였어요. 가정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이제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기요. 자, 국외에서 건국을 준비하다 교과서 61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61페이지 일단 날개 보시면 참의부와 정의부, 신민부가 있습니다. 저번 1차 내용 정리 때 이 세 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가 두 개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조선의용대의 결성, 조선의용대. 자, 누가 조직했다? 김원봉입니다. 자, 볼게요.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됩니다. 자,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전투적인 분야였다, 비전투적인 분야였다, 비전투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일본과 싸우고 싶어 했던 일부 대원들은 거기에 맞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제와 싸우기를 원했던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들은 화베이 지방,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대원들은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일본과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원했던 떠났던 사람들은 김두봉 등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되죠. 조선 독립 동맹을 조직하고요. 그 산하에 조선 의용군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입니다. 자,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 두 분 기억해달라고 설명드렸죠. 자, 먼저 이봉창 의사가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애통하고 안타깝죠? 일본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했을 수도 있죠. 자, 중국의 입장은 뭐냐? 거기 나왔죠. 불행하게도 그 어감,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죠. 자, 윤봉기는 이제 말 그대로 자,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렸던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 겸 상해 점령 축하 기념시장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도시락 폭탄입니까? 물병 폭탄입니까? 물병 폭탄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이런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국 광복군 창설. 자,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이제 군대 조직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화베이 지역의 조선 독립동맹도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국민 의무 교육 지도 등등을 강령으로 내걸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맨 밑에 되짚어보기 정리 한번 해주세요. 1-1, 2번, 그 다음에 2번. 자,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조직, 윤봉길은 홍커우 공원의 폭탄 투척, 지청천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자,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 1930년대부터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황국 신민화 정책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자, 조선어 연구회가 먼저입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개편됩니다. 가갸날, 오늘날의 한글날.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했고요. 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습니다. 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탄압으로 조선어 학회가 해산합니다. 즉 해산을 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말 큰 사전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즉 편찬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역사 연구. 조선사 편수회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조직이 아니죠. 자, 조선 총독부의 부설 기구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여러 활동을 벌입니다.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이병도, 손진태 등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67페이지입니다. 교육운동입니다. 교육운동. 자,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는 선택 과목이었던 한국어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사 시간에 우리 역사가 아니라 일본 역사를 배우게 했고요. 야학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자, 과학대중화운동은 김용관, 나비는 석주명 정리해 주세요. 자, 종교활동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일본의 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에 우리 한국인들을 들여보내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절대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어떤 저항을 했는지 내용 한번 살펴주시고요. 자, 문화예술활동입니다. 김소월, 한용운, 그리고 홍명희, 조선일보의 임꺽정전, 하층민들의 역동적인 삶이죠. 그리고 이국사와 윤동주, 저항시인입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는 안익태, 미술에서는 이중석, 그리고 영화에서는 나홍규 등등이 있죠. 되짚어보기 1번과 2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김용관, 디귿이죠. 과학대중화운동, 그 다음에 이육사, 윤동주와 함께 저항시 발표, 저항시인이죠. 홍명희, 임꺽정전을 연재했습니다. 어디에? 조선일보에.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 범위는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흐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 정리만 공부하지 마시고 교과서를 필두로 꼼꼼히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면 수업 때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